단속원의 손이 제 가방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멈췄습니다. 안 돼, 거기엔. 그의 손이 돈 봉투를 꺼내 들었죠. 5천 위안. 1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빚고 눈 오나 비 오나 좌판에 앉아서 점심도 거르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대학 보내려고 밤마다 돈을 세며 꿈꿨던 그 돈. 불법 외화 소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떨렸죠. 이건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입니다. 단속원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마시오. 따르지 않으면 수용소행이요. 그 순간 옆에서 딸 명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마이. 제 이름은 청진 수남 장마당 상인 43세 김순희입니다. 10년간 두부 장사로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하지만 지금 전 재산이 불과 몇 초 만에 사라지는 중입니다. 단속원이 딸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가족도 조사 대상이니 내일 저녁같이 보안서로 오시오. 안 오면 강제 연행할 테니 그리 알고. 명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18살밖에 안 된 딸이었죠.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습니다. 박미숙 동무, 리철수 동무 10년간 함께 장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들도 당할까봐 아무도 말을 못했죠. 단속원들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좌판 위에 남은 두부 20모가 보였죠. 오늘 아침 4시에 만든 두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두부를 만질 수조차 없었어요. 10년이 날아갔어. 내일 보안서 가서 잘못되면 수용소야. 왜 저같이 평범한 장마당 상인이 전 재산을 몰수당했을까요? 왜 10년 모은 돈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9월 남편이 죽던 그날로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이신가요? 오늘도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장마당 상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15일 남편 김철호가 탄광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38살이었어요. 보안서에서 연락이 왔죠. 김철호 동무가 사망했으니 시신 수습하러 오시오. 전화를 받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명희가 달려왔어요. 8살이었죠. 어머니, 왜 우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살 아들 철수도 왔어요. 엄마 아빠는? 그 애들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더 났어요. 이제 애들은 어떡하지? 혼자 어떻게 키우지? 탄광에 가서 남편 시신을 봤습니다. 낡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을 걷어냈죠. 탄가루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도 없고 돈도 없어서 간단하게 일일장을 했어요. 일주일 후 배급이 끊겼습니다. 남편 사망으로 가구 배급 중단. 남편 몫을 배우자가 일하시오.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어요. 공장은 다 멈춰 있었고 광산도 인원이 차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북한 돈 5,000원밖에 없었어요. 중국 돈으로 5위안. 이제 어떻게 살지?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옥수수죽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주고 저는 남은 걸 먹었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죠. 이웃 박미숙 동무가 찾아왔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4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이야, 이거라도 먹어. 옥수수 한 봉지를 줬어요. 고맙습니다, 미숙 동무. 미숙 동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해봐. 두부는 만들긴 힘들지만 지금 아무도 안 팔고 있으니 새 가족 벌어먹긴 할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일단 이걸로 시작해보자. 미숙 동무가 콩 5kg을 줬어요. 두부 20모는 만들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동무. 꼭 갚을게요. 됐어, 우리라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나저나 너 딸은 어쩔 거야? 명희요? 그래, 똑똑하다며? 대학은 보낼 거야? 대학이요? 돈이 어디 있어야 보내죠. 그래도 생각은 해봐. 요즘 뇌물만 있으면 보낼 수 있대. 얼마나 듭니까? 중국 돈 3천 위안 정도? 엄청나지. 하지만 딸이 대학 가면 당의 간부가 되잖아. 그럼 너희 집안 일으켜 세울 수 있어. 그날부터 생각했습니다. 명예 대학 보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2013년 9월 25일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었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죠.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7시에 좌판으로 나갔어요. 두부 20모를 들고요. 미숙 동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두부 얼마요? 북한 돈 500원입니다. 비싸네. 손님, 오늘 아침에 만든 거예요. 신선합니다. 아주머니가 두부를 만져봤어요. 그래, 하나 줘. 처음 판 두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돈을 받을 때 떨어뜨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20모를 다 팔았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북한 돈 10,000원을 벌었죠. 중국 돈으로 8위안. 집에 돌아와서 명희와 철수를 안았습니다. 애들아, 오늘 어마이가 돈 벌어왔어. 명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그래, 오늘만 견디면 내일부터 밥 먹을 수 있어. 1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6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고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아파도 나갔어요. 쉬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면 애들이 굶어. 한 달에 중국 돈 200위안씩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 50위안은 밥을 사 먹고 나머지는 집 마루 밑에 숨겨뒀죠. 통장은 없었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었어요. 천으로 돈을 싸서 판자 밑에 넣었습니다. 밤마다 꺼내서 세었어요. 1,000위안, 2,000위안, 3,000위안. 10년간 모은 돈. 중국 돈 5,000위안. 그해 6월 명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18살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어느 날 명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제가 무슨 대학이에요? 저도 어머니 따라 장사를 도울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너는 대학 가야 돼. 하지만 돈이. 어마이가 알아서 할 테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 뭐라고요? 10년을 모았어. 중국 돈 5,000위안. 명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 너 김일성 종합대학 보낼 거야. 하지만 그건 어머니 돈인데.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럼 간부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족 지켜줄 수도 있을 거고 잘 살 수 있어.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입학 담당 간부를 만났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처 박성철 과장이었어요. 명의 동무 성적은 좋네요. 전교 10등이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럼 합격입니까? 박 과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요. 성적만으로는 어렵고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중국 돈 3,000위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00위안 중에 3,000위안.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8월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좋소 8월 15일까지 가져오시오. 그럼 9월 입학 확정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 대학 갈 수 있어. 명희가 뛰어왔어요. 정말요, 어머니? 그래, 9월에 입학하니 준비하거라. 어머니가 10년 모은 돈을 다 쓰는 거잖아요. 괜찮아, 너만 대학 가면 돼. 명희가 울면서 안겼습니다. 어마이, 제가 꼭 성공할게요. 간부 돼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그날부터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8월 15일이 목표였어요. 오늘만 버티면 돼. 내일이면 명희 대학 보낸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두부를 만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장사 끝나고 집에 가서 3천 위안 챙겨야지. 내일 대학 가서 주고 오면 명희 대학생이야. 명희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오늘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어머니 혼자 갈게. 싫어요, 같이 가요. 그러자꾸나 우리 딸. 아침 6시에 좌판으로 나갔습니다. 명희와 함께요. 두부를 펴놓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지났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그때였어요. 10시쯤 됐을 때 소란이 일었어요. 단속이다. 단속이야. 보안서 직원 5명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하필 오늘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모두 멈춰. 가방 다 열어. 단속원이 제 앞에 섰어요. 가방 열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단속원의 손이 제 가방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멈췄습니다. 안 돼, 거기엔. 그의 손이 돈 봉투를 꺼내 들었죠. 5천 위안. 단속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뭐요? 장사한 돈입니다. 이게 다 얼마야? 중국 돈 5천 위안입니다. 단속원 눈빛이 변했습니다. 외화 불법 소지 반동분자요. 아닙니다. 이건 10년 모은 돈입니다. 딸 대학 보내려고. 변명 마시오. 지체하면 수용소행이요. 옆에서 명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명희가 단속원에게 매달렸어요. 제발이요. 저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어머니만 용서해 주세요. 단속원이 명희를 밀쳤습니다. 비키라. 명희가 넘어졌어요. 저는 명희를 안아 일으켰죠. 단속원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가족도 조사 대상이니 내일 저녁같이 보안서로 오시오. 안 오면 강제 연행할 테니 그리 알고. 단속원들이 돌아섰어요. 돈 봉투를 들고요. 10년이 3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명희도 옆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마이 어떡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어요. 미숙동무도 봤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도 당할까봐 아무도 말을 못했죠. 좌판 위 두부가 보였어요. 오늘 아침 4시에 만든 두부. 20모. 손이 떨려서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10년이 날아갔어. 명예 대학은 어떡하지? 내일 보안서 가면 수용소야. 점심때쯤 장사를 접었습니다. 두부는 반도 안 팔렸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명의 손을 잡고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안서 가면 수용소야. 명희도 끌려가. 철수도 연좌제.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살이었죠. 누나, 왜 울어? 명희가 대답 못했어요. 제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단속, 돈 몰수, 수용소. 철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마이 우리 어떡해요? 셋이서 방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봤죠. 내일 보안서 가면 끝이야. 명희도 철수도 끝이야. 연좌제로 다 죽어. 새벽 4시.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두부 만들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날아갔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10년간 하루도 안 쉬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생각났습니다. 중국 외삼촌. 외삼촌 리용수는 20년 전에 탈북했어요. 중국 연길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었죠. 연길시 조양가 12번지. 편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순이야 힘들면 언제든 와 삼촌이 도와줄게. 그때는 반동분자라며 성을 내며 안 갔어요. 하지만 편지는 버릴 수 없었죠. 여기 있으면 다 죽어. 가야 해. 결심했습니다. 명희와 철수를 깨웠어요. 애들아 일어나거라. 명희가 눈을 떴어요. 어마이 몇 시예요? 새벽 5시야. 중국으로 가자꾸나. 중국이요? 그래 외삼촌 있잖아.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하지만 어마이 잡히면 총살이에요. 여기 있어도 수용소야.
차라리 가는 게 나아. 철수도 일어났어요. 어마이 정말 가요? 그래, 지금 안 가면 기회 없어. 오늘 아침 보안서 출두 전에 가야 해.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가족 사진 한 장.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전부 몰수당했으니까. 집에 남은 쌀을 팔았습니다. 이웃에게 중국 돈 100 위안해요. 이걸로 버텨야 했어요. 새벽 6시.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남편과 1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죠. 다시는 못 올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명희와 철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꾸나. 셋이서 걷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두만강을 향해. 청진에서 회령까지 40km. 버스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단속이 심했습니다. 검문소마다 신분증 검사. 버스는 위험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걸었어요. 명희와 철수와 함께요. 1시간, 2시간, 3시간. 다리가 아팠습니다. 철수가 힘들어했어요. 어마이 쉬었다가요. 조금만 더 가자. 회령까지 가야 해. 오후 2시. 작은 마을에서 쉬었습니다. 빵 3개를 샀어요. 북한 돈 1,500원.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명희가 물었어요. 어마이 두만강 건너면 어떡해요? 외삼촌 집까지 가야지. 얼마나 걸려요? 연길까지 80km. 버스 타야 해. 돈 있어요? 100 위안 있어. 그걸로 될까요? 되게 해야지. 오후 4시.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 8시. 회령에 도착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웠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죠. 박미숙 동무가 알려준 곳. 회령 북쪽 얕은 곳.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강이 보였어요. 저기야. 멈춰 섰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죠. 관찰했습니다. 경비병 순찰. 탐조등. 교대 시간을 기다려야 해. 풀숲에 숨었어요. 셋이서요. 명희가 떨고 있었습니다. 어마이 무서워요. 괜찮아. 조금만 참거라. 철수도 떨었어요. 새벽 3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지프차 소리가 들렸어요. 탐조등이 꺼졌죠. 지금이야. 일어섰습니다. 애들아 가자. 명희와 철수 손을 잡았어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8월인데도 얼음 같았죠. 명희야, 철수야. 조용히 가야 해. 소리 내지 마라. 알겠어요, 어마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깊어졌어요. 명희가 작아서 위험했습니다. 제가 안았어요. 철수는 제 옷을 붙잡았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돌에 미끄러졌어요. 간신히 붙잡았죠. 소리 내면 안 돼.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철수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첨벙. 물소리가 났어요. 경비병이 돌아봤습니다. 거기 누구냐? 탐조등이 켜졌어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물속으로 숨었어요. 셋이서요. 숨을 참았습니다. 들키면 총 쏴. 조용히 조용히. 탐조등이 강물을 비췄어요.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나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숨이 막혔어요. 명희도 철수도 떨고 있었죠. 탐조등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바람인가 보다. 경비병이 돌아섰어요. 탐조등이 꺼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어요. 숨을 쉬었죠. 살았어. 다시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10분 후.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명희야, 철수야. 여기가 중국이야. 명희가 울었어요. 어마이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셋이서 안았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을 찾아야 했어요. 다시 무작정 걸었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어요. 누구세요? 북에서 왔습니다. 연길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위험해요. 공안 순찰 돌아요. 제발이에요. 애들이 있어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명희와 철수를요.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빨리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마른 옷을 줬어요. 갈아입으세요. 밥 줄 테니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침 8시. 아주머니가 버스표를 줬어요. 연길행이에요. 3장. 돈은 됐어요. 아닙니다에다 받으셔야. 됐어요. 빨리 가세요. 공안 오기 전에요. 오전 10시. 버스를 탔습니다. 연길까지 2시간. 오후 12시. 연길 도착했어요. 조양가를 찾았습니다. 12번지. 외삼촌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외삼촌이었습니다. 순이야? 삼촌. 어떻게 온 거야? 탈북했어요. 도와주세요. 외삼촌이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안전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단속, 돈 몰수, 탈북.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가야 해. 여기도 위험해. 북송될 수 있어. 브로커 연결해 줄게. 비용은 내가 낼게. 고맙습니다, 삼촌. 한 달 후. 라오스를 거쳐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의 규모를 보고서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죠. 조선에서 가르친 사상은 정말 다 거짓이었구나. 그렇게 국정원 조사, 하나원 3개월 교육을 모두 마쳤죠. 남조선에서 제공해준 서울 외관의 투룸빌라. 기초수급 월 150만 원 너무 감사했어요. 명희는 검정고시를 쳤어요. 서강대 경영학과에 곧바로 합격했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대학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명희 입학식이었어요. 어마이 해냈어요. 그래, 우리 딸. 4년 후. 명희가 졸업했습니다. 남조선에서 대단하다는 대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죠. 어마이 이거요. 봉투였어요. 100만 원. 뭐야 이게? 제 첫 월급이에요. 10년 전 빼앗긴 거 이제 갚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청진 수남시장 생각이 났어요. 10년 장사. 빼앗긴 5천 위안.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선 빼앗겼지만 남조선에선 돌려받았어. 명희가 옆에 앉았어요. 어마이 후회 안 해요? 뭐가? 10년 모은 돈 다 빼앗긴 거요. 웃었습니다. 후회 안 해. 너 대학 보냈잖아. 하지만 결국 못 갔잖아요. 북한에선요. 그래도 여기서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갔잖니. 명희가 울었어요. 어마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는 아직 수많은 장마당 상인들이 있습니다. 10년 모아도 단속에 걸리면 순간에 몰수당해요. 연좌제로 가족까지 수용소 가죠. 그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